결혼자금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10분 만에요. 3시간 뒤 4,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14일 뒤 모두 사라졌어요. 마이너스 5천만 원. 증권사는 추가로 3천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원래 기업들을 지켜주려고 만들어졌는데 왜 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래가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 뉴스를 보면 정말 신기한 숫자들이 계속 떠올라요. 구리값이 배럴당 4,200원, 천연가스가 톤당 800달러, 밀 가격이 250달러,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구리를 사면 훨씬 다른 가격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더 이상하게도 어떨 때는 뉴스 숫자가 더 비싸고 어떨 때는 더 싸거든요. 이건 뭘까요? 사실 이건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사거나 팔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즉시 가격이 아니라 약속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말 매력적인 특징들이 숨어 있는데 동시에 아주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거래 방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봐야 해요. 19세기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면화를 재배하던 농민들이 처음 이용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 전에 일본의 곡물 시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는 거예요.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가격 급변으로 사업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정연순이라는 자그마한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를 한 마리 길러 6개월 뒤에 팔 때 80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어요. 현재 목장 운영 비용이 월 400만 원이니까 6개월이면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6개월 뒤에 소를 팔면 800만 원을 얻고 총 3마리를 팔면 2,400만 원을 벌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호주에서 수입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정연순 목장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소 가격이 마리당 5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마리를 팔면 1,500만 원인데 운영비는 2,400만 원이니까 900만 원의 적자가 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더 팔아야 겨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정연순 목장주는 경매시장에서 고기 도매상을 찾아갔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소 2마리씩을 팔 예정인데 지금의 마리당 800만 원 가격으로 고정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매상은 생각해 봤어요.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안정적인 장사가 될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긴 하지만 확실한 거래처가 생기니까 나쁜 거 아니다 라고 판단했어요. 둘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4개월이 흘렀어요. 정연순이 예상했던 대로 호주산 수입이 늘어나면서 한우 가격이 마리당 5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른 목장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떤 곳은 소를 팔아도 손해가 나서 판매를 미루고 있고 어떤 곳은 차입금을 못 갚아서 폐업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연순 목장은 상황이 달라요. 여전히 마리당 800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도매상이 약속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연순 목장은 다른 목장들이 못 견디는 상황에서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거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입니다.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불운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는 거죠. 사실 이건 보험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큰 손실을 입지 않잖아요. 이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변동이라는 사고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지키는 거예요. 정연순 목장주는 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건전한 거래예요. 둘 다 자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시장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준호라는 회사원을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소 목장도 없고 한우를 거래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뉴스를 보다가 호주산 소 수입이 늘어나는 걸 보고 그럼 한우 가격이 더 내려갈 거야 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뒤 소를 마리당 800만 원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샀어요. 2개월이 더 지나서 소 가격이 예상대로 5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준호는 실제로 소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이 가진 800만 원 매입 권리를 현재 500만 원짜리 시장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차액인 3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만약 10마리 계약을 샀다면 3천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한편 정반대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준호라는 다른 투자자는 호주 정부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입을 제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한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6개월 뒤에 소를 마리당 80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상과 다르게 호주산이 계속 들어오면서 한우 가격이 5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준호는 시장에서 500만 원짜리 소를 사와서 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자신의 계약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마리당 3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랍니다. 10마리 계약이면 3천만 원의 이익이죠. 이게 이 거래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려가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거래하는지 봐볼까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코스피 200 지수 거래가 가장 유명하고 달러, 유로, 엔화 같은 통화들도 있습니다. 금, 엠 같은 귀금속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선물까지 생겨났어요. 해외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석유, 천연가스, 옥수수, 밀, 대두, 축산물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현재 SK텔레콤 주식이 6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개월 뒤에 SK텔레콤을 6만 2천 원에 사기로 약속하는 거래 계약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왜 지금 6만 원인데 3개월 뒤 계약은 6만 2천 원일까요? 여러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째, 3개월 동안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자를 받으니까 그 이자액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 실물을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금이나 석유 같은 걸 보관하려면 저장 시설비와 보안비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반영되는 거고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은 사료비가 들죠. 셋째, 주식은 배당금을 받아요. 실제 주식을 사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 계약은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계약 가격이 낮아지는 거랍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지만 개념만 알면 충분해요. 김투자라는 개인 투자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최근 5G 통신 인프라 투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뒤면 SK텔레콤이 최소 7만 원은 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이 계약을 매입합니다. 한 계약이 주식 100주를 의미한다면 김투자는 620만 어치의 거래를 산 거예요. 3개월이 흘렀고 실제로 통신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SK텔레콤이 7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투자는 6만 2천 원에 사서 7만 원에 팔 수 있으니 주식 한 주당 8천 원을 벌게 되는 거죠. 100주면 80만 원 이익입니다. 투자금 620만 원 대비 약 13%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 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온다는 신호를 봤습니다. 그럼 통신 관련주들이 부진할 거라고 판단해서 3개월 뒤 SK텔레콤을 6만 1천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예상이 맞아떨어졌어요. 경제 둔화 뉴스가 나오면서 SK텔레콤이 5만 2천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박 투자는 현 시장에서 5만 2천 원짜리 주식을 사와서 6만 2천 원에 판매하기로 한 자신의 계약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주식 한 주당 만 원을 버는 거랍니다. 100주면 100만 원의 수익이죠. 이게 이 거래의 매력인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거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무서운 요소가 있어요. 바로 차용금을 활용한 거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데 법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은 거래 계약 하나가 1억 8천만 원어치라고 해봅시다. 은 1온스가 180만 원이고 한 계약이 100온스라고 가정하는 거죠. 보통 주식을 산다면 1억 8천만 원을 전부 내야 해요. 통장에 그 돈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담보금이라는 걸 내는데 보통 계약 금액의 5%에서 10% 정도만 내면 거래가 가능해요.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200 거래는 약 10% 정도의 담보금을 요구하고 해외 거래는 더 낮아서 5% 정도만 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만 내면 1억 8천만 원어치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익이 20배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손실도 정확히 20배가 되거든요. 계산해 봅시다. 은값이 10% 올랐어요. 1억 8천만 원의 10%니까 1,800만 원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넣은 돈은 9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얼마죠? 200% 런이에요. 투자금이 3배가 된 거랍니다. 이런 일이 하루 만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은값이 하루에 10% 움직이는 일은 드물지 않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20에서 30%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은값이 10% 떨어졌어요. 그럼 1,800만 원의 손실이 나죠. 여러분이 넣은 돈은 9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900만 원은 완전히 없어지고 9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해요. 손실률이 마이너스 200%인 거예요. 통장에 있던 900만 원이 순간에 사라지고 거기다 900만 원의 빚까지 생기는 거랍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은값이 35%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1억 8천만 원에 35%면 6,300만 원 손실이 나거든요. 900만 원 넣었는데 6,300만 원을 빚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일어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봐보세요. 당시 어떤 원자재들은 몇 주 사이에 50% 이상 폭락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추가 차입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2015년 중국 주식시장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8% 넘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중국 지수 거래를 가진 한국 개인들은 하루 만에 재산을 반 이상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강제 청산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손실이 늘어나고 있으니 돈을 더 입금하라 또는 강제로 계약을 정리하겠다라는 통보를 보내는 거죠. 보통 담보금의 70에서 80% 정도 손실이 나면 이 통보가 옵니다. 900만 원 넣었는데 180만 원만 남았을 때 전화가 오는 거랍니다. 그럼 투자자는 선택해야 해요. 그 결과는 더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강제 청산에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거래를 정리해버립니다. 가장 불리한 가격에 팔리는 거죠. 돈을 더 입금해서 버틸 건지 아니면 지금 손실을 인정하고 나올 건지. 문제는 이미 두려움에 빠진 투자자들이 대부분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회복될 거야 라는 희망에 매달려서 돈을 더 입금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결혼자금까지 빼내서 추가로 투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12년 동향거래시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돈값이 단 일주일 만에 28% 이상 폭락했거든요. 당시 동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개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갑자기 국제 수급이 악화되면서 폭락했고 수천 명이 한순간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6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 거래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닐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도구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가와 기업들은 이 거래로 가격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이 거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항공사들은 유가 변동에 정말 민감해요. 원유값이 10% 오르면 영업이익이 반 이상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원유 거래로 위험을 제거합니다. 1년치 연료비를 미리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유가가 폭등해도 버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동차 제조사 같은 수출 기업들도 환율 거래를 활용해요.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데 환율이 계속 변하잖아요. 지금 달러당 1,350원인데 6개월 뒤에 1,250원이 되면 손해예요. 그래서 미리 환율을 고정해 놓는 거랍니다. 이런 용도로 쓰면 이 거래는 정말 효과적인 도구예요. 낙농협회나 농민들도 활용합니다. 소 가격 거래, 쌀값 거래, 양파 거래 같은 게 있거든요.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할 때 가격이 폭락하면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심기 전에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거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건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점은 있어요. 적은 자금으로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금, 석유, 옥수수, 밀은 물론이고 코스피 200 지수, 달러, 유로, 엔화,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도 있습니다. 현물을 직접 사고팔 필요 없이 계약만 거래하면 되니까 편리하고 공매도도 가능해서 가격이 내려갈 때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금 결제만 하면 되니까 은 계약을 샀다고 해서 진짜 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기에 차익만 정산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거래 가격 곡선 자체가 시장의 미래 예측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거래 곡선이라는 걸 보면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거래 가격을 보면 겨울철에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난방 수요 때문이죠. 석유 곡선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보통은 미래 계약일수록 가격이 높아요. 저장 비용 때문이거든요. 이걸 정상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필요한 석유가 부족해서 현재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이걸 역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호가 보이면 시장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의미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곡선을 보면서 현 상황을 파악합니다. 지금 공급 부족을 예상하나? 또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나? 이런 식으로요. 일반인들도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도 이 거래를 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피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정확히 그 액수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성장하면 모두가 이길 수 있는데 이 거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다면 정확히 누군가는 100만 원을 잃은 거랍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질까? 아니면 상대방이 이기고 내가 질까? 이 시장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과 수십 년 경력의 전문 트레이더들이 가득해요. 이들은 슈퍼컴퓨터로 시장을 분석하고 전 세계 정보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수백억 원대의 리서치 팀을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오늘 금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이들은 이미 3개월 전부터 포지션을 잡고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이 거래는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10년, 20년 들고만 있어도 되는데 거래 계약은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이면 끝나거든요. 그 기간 내에 가격이 안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이면 100% 손실이에요. 시간이 여러분의 적이 되는 거죠. 주식은 장기 보유하면 오른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 거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정말 커요. 코스피가 하루에 3% 움직이면 뉴스가 되는데 이 거래는 10에서 20센트 움직이는 게 일상이거든요. 거기에 차용금까지 곱해지면 계좌가 단 하루 만에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200만 원이었다가 저녁에 마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이 손실을 본다는 통계도 있어요. 미국 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8에서 48%라고 합니다. 그나마 돈을 버는 한 명도 대부분 전업 트레이더거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에요. 취미로 하거나 한탕을 노리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손실을 봅니다. 왜 실패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거래 수수료와 세금도 문제예요. 이 거래는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차용금을 쓰니까 거래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도 상당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거래하면 수수료만으로도 큰 손실이 나게 돼요. 감정 조절 또한 어려워요. 손실이 나면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에 손절을 못하고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거죠. 반대로 수익이 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욕심에 못 팔다가 다시 손실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의 차이도 심각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쯤이면 이들은 이미 포지션을 다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정말 이 거래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져도 다음 달 월세 못 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돈으로 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요. 차용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담보금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배수를 낮추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할 거면 600만 원만 넣지 말고 6천만 원을 넣는 거죠. 그럼 배수가 2배밖에 안 되니까 훨씬 안전해요.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파산할 확률도 함께 낮아집니다.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하고 절대 지켜야 해요. 10% 손실 나면 무조건 빠져나온다고 정하고 정말로 10%가 되면 미련 없이 나와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라는 생각이 파산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거든요. 전설적인 트레이더들도 손절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해요. 공부를 엄청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값이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니라 왜 떨어지는지, 다른 변수는 없는지,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두 알아야 해요.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 중동 정세, 중국 경제, 달러 가치, 심지어 날씨까지도 다 공부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오래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큰 돈을 넣지 말고 최소 단위로 6개월 이상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내가 정한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연습 기간에 계속 손실이 나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아요. 절대 돈을 더 집어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이 나면 더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에서는 통할 수도 있지만 이 거래에서는 자살 행위나 같아요. 차용금이 있으니까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절대 빌려서 하면 안 돼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이 거래 자체가 차용금인데 거기에 또 빚을 내서 하면 나락으로 직행하는 열차를 타는 거나 같아요.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이 거래는 일반적인 자산 구성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 투자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대형 보험사들도 이 거래는 정말 제한적으로만 써요. 위험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투기는 하지 않거든요. 워렌 버핏도 이 거래 투기를 대량 살상무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금값 급등이라는 기사를 봤다고 해서 나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숫자들은 전 세계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의 신호탄일 뿐이거든요. 그 자리에 무작정 뛰어들면 총알바지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거래는 원래 기업과 사업가의 위험을 없애려고 만들었던 좋은 도구이지만 개인이 돈을 빠르게 벌려는 욕심으로 사용하면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5천만 원의 빚이 되는 건 상상이 아닌 현실이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